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면의 주식노수공장 7월 3일 화요일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날씨도 최근에 변덕이 좀 심했죠. 변덕이 심했고, 시장도 변덕이 심했고, 그 부류의 그 흐름에 휩쓸리냐, 휩쓸리지 않느냐, 항상 보면 중심이 중요합니다. 글쎄, 오늘 시장의 흐름 부분들을 보면 이런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장중에 흔들기 매매 기법, 어떻게 흔들어서 물량을 특히 단기 매매 부분들을 어떻게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다면, 오늘 코멘트를 드린다고 하면 외국인들이 시장 흔들기 기법 이후에 신용 물량 털어내기 신공이에요. 거의 신공. 오늘도 13일 동안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거래일수로 13일이니까 거의 한 3주에 가까운 시간이죠. 신용이 이제 거의 1조가 털렸습니다. 12조 때 중후반 정도의 코멘트를 드렸던 게 지금 11조 6천억. 오늘 또 털렸어요. 내일 아침에 더 나올 걸로 보입니다. 이번 주 중반까지는 물량 털린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 와중에 외국인들은 신용 물량, 어제 변동성 만기약으로 흔들었고, 오늘은 한 3천 계약 정도니까 어제에 비해서는 상당히 그래도 변동성이 축소가 된 건 사실입니다만은, 오늘 오전장 장 시작했을 때 모닝 브리핑을 올려드리고, 저는 아침에 시가 시작되기 전 동시효과를 좀 예의주시한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제 관심 종목에 코스닥 쪽 한 16개 정도 전후가 동시효과상으로 하한가가 진입됐습니다. 물론 하한가 가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유추를 하는 거죠. 신용 물량이 어느 정도 출회가 되는구나.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오는구나. 평상시 같으면 이렇게까지 나오지 않은데 며칠 전에 급락으로 인해서 특히 코스닥 쪽, 물론 코스피 쪽도 관심 종목에서 한 6개인가 7개인가가 체크가 됐었는데, 코스닥은 제 관심 종목에서 16개 전후가 체크가 됐어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하루 종일 장중의 변동성, 이건 개인들의 물량 털어내기에 집중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3일 동안 신용 9,400억, 거의 1조 동안 물량이 털렸고, 이제 2차 출회 부분들이 또 추가적으로 나옵니다. 오늘 흐름을 한번 딱 정리를 해본다 하면, 아침에 이제 시가 부분들이 소폭 약세에서 시작됐죠. 그래서 신용 물량 때문에, 그래서 진행됐을 때 외국인들은 오전장에는 선물을 소폭 매수했습니다. 소폭 매수했고, 코스닥은 오전장부터, 왜? 최근에 보시면 코스닥 쪽의 신용 물량 부분들이 더 오버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하락에 대한 변동성도 코스닥에 조금 더 집중이 됐었죠. 그래서 그 물량을 슬슬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장 내내 외국인들은 코스피는 마이너스권이었는데, 오전장 초반에는 코스닥은 매수권이었어요. 근데 선물은 오전장에 100계약부터 매수가 시작됐는데 거의 한 3000계약 정도까지 매도 포지션 부분들이 나왔어요. 이걸 바꾸는, 그러니까 해외 시장하고 국내 시장 외국인들이 꼬리가 몸통을, 어제 마감 브리핑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2년 사이 어제 최저 거래량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최저 거래량이 나왔는데 만계약 이상의 매도 부분도 흔들려 보니까 변동폭 자체가 잔량이 없는 상태에서 물량이 조금 나오니까 우리가 느끼는 체감 지수는 더 크게 변동성이 크게 나왔던 거예요. 1%면 마무리될 건데 3%, 4%까지 출렁거린 부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게 어제 케이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로 인해서 신용 물량, 반대매매 물량 추정으로 되는 비율 자체가 각 개인마다 틀리긴 합니다만, 증권사마다 비율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그 다음날 반대매매가 나느냐, 그 다음날 나가느냐, 140% 전후가 대략 기준인 것 같습니다만은, 최근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오전장부터 신용 물량이 출회로 추정되는 물량이 나왔고, 외국인들은 스물스물 코스닥 물량 매수가 들어오고, 오늘 오전장의 특징을 본다 하면, 오전장에 이제 외국인들이 거의 한 3,000계약 정도 선물이 매도가 계속 유지가 됐다고, 2,500계약 전후가 계속 유지가 됐어요.
막판에는 뭐 1500계약으로 마무리됐습니다만은 위안화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6.7 근접 6.68, 6.69가 2년 내 최고점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지켜줘야 된다. 근데 오전장에 오버슈팅이 나왔어요. 오늘 위안화가 0.5% 정도 절하 공시가 나오면서부터 바로 그냥 그대로 슈팅해서 6.7을 뚫어버렸습니다. 6.7을 뚫어버리니까 만약에 어떤 코멘트가 나오지 않았다면, 어떤 조치가 진행되지 않았으면 아마 오늘 외국인들이 한 5천 계약 정도까지 매도를 확대를 하면서 열심히 위아래로, 최근에 장중에 어떤 특별한 이슈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기본 만 계약 가지고 있는데 뭐 장중에 좋은 뉴스가 나오면 매수했다가 막판에는 다시 팔고, 아니면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 계속 매도를 확대를 하다가 막판에는 원래 수량, 전일 수량만큼, 대략적으로 수량만큼 다시 환매수를 한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근데 오늘은 약간 제한 요건이 있었어요. 6.7이라는 2년 내 위안화 환율 자체 최고점을 0.5% 절하를 추가적으로 하면서 6.7 위안대를 돌파를 했는데 외국인들이 섣불리 매도를 확대를 하지 못했어요. 왜?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유. 왜? 상해 종합지수가 워낙 위안화가 가치 자체가 빠르게 하락하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도 중국 인민은행 부행장이 위안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안정될 것, 그 의미는 그냥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이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좌시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6.7, 6.8과 6.9 사이, 그 다음에 장중에 6.7 위안대까지 돌파 부분들이 됐는데 여기에서 다시 오버슈팅이 나온다 하면 이건 이제 본격적인 양털깎기가 확대된다는 케이스로 보셔야 됩니다. 이건 양털깎기. 왜? 환율을 지금 어떻게 보면 구두 개입을 하겠다라고 코멘트를 했기 때문에 외국인이 오늘 장중 거래 드라이브 부분들, 매도 강도 부분들을 강하게 드라이브를 하지 않고 그냥 한 마이너스 한 2000계약 전후, 2000계약, 3000계약 정도 전후로 오늘 장중 유지하고, 그 사이에 최근에 이제 신용불량도 철회되고 주가도 너무 저평가 상태죠. 외국인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슬슬 물량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지수가 우리가 최근 급락 부분들이 나왔다. 그래서 2월달부터 6월, 7월달까지 이런 변동성 부분들이 확대가 됐는데, 저는 어떤 생각 부분이 드냐면, 저 신용 잔고 아깝다 라는 생각과, 외국인들이 지금 저가 매수 부분을 하고 있는데 동참하고 싶다, 저런 거 물량을 받아야죠. 무역전쟁에 대한 불안 심리 부분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박스권 하단 깼고 일시적으로 깨졌을, 단기적으로 깨지고 다시 박스권으로 진입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는 우리가 저가 매수 부분들 하는 거고, 지금 신용 물량이 털리는 와중에 외국인들은 그 물량을 스물스물 받고 있어요. 장중에 외국인들 선물 매도 부분들 하면서, 그 다음에 오전장에 이제 선물 매도 부분들을 확대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는 어제 선물 매도 만기약을 보았던 케이스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 3천 계약 정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고, 혹시나 이제 내일 또 반대 매매 나가는 물량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면 뭘까요? 오전장에 살짝 반등 나와도 오후장에 또 출렁거리니까 어떻게 되나요? 내일 반대 매매 나가기 전까지 반대 매매를 강제적으로 나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정리할 것인가. 그래서 오후장에도 보면 개인 투자자 쪽에서 거래소 쪽은 오전장에 순매수했는데 매도 부분 전환하고, 코스닥은 2천억에 가까운 매도가 진행된 게 신용불량이 계속 추리가 되고 2차 추리가 되었어요. 그럼 내일 1조 넘을 가능성이 아주 높겠죠. 그 와중에 외국인들은 뭐 하고 있다? 땡큐, 싸다. 이 물량들 그대로 1조가 지금 신용물량으로 추리가 됐어요. 쇼커버링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아주 높아지고 있죠.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이것은 저로의 매수 찬스가 점점 확대가 되는 그런 케이스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어떻게 될지, 확대가 될지 여러가지 케이스 부분이 있고, 전운이 계속 감도는 게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은 투자 심리가 계속 확대가 되는 것이고, 그에
2년 내 최저 거래량으로 선물 매도수가 10,000계약 나오다 보니까 변동성도 크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지수가 출렁거리니까 신용에 대한 담보 비율도 다 나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야지만 지수는 온전한 상승 부분들을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거의 이제 뭐 장보고 쪽 같은 경우에 호수마다 약간 틀리긴 합니다만은 이번 주 정도에 거의 마지막 물량까지 매수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개인들의 투자 심리 떨어지는 거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주변에서 보이는 게 다 불안 심리밖에 없죠. 하지만 중간중간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다시피 인플레이션 시대에 대한 변동상 하나도 없어요. 이건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중장기 사이클 부분에서 예전 우리가 글로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쪽 아시아 쪽 중진국 쪽의 매출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그다음에 매출 성장률 자체가 계속 우상향이 되는 것은 계속 ING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지금 경제 무역전쟁 부분 때문에 소음 부분들이 있지만 저 소음으로 인해서 위안화가 6.7대를 돌파를 하면서 어떤 정책이 나왔나요? 환율 방어라는 케이스가 나왔죠. 그러면 FOMC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뭐 다음 달 그 다음에 FOMC에서 계속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계속 시끄러우면 시끄러워진 게 커질수록 역으로 하반기에 금리 인상 속도가 4번 시장 컨센서스에서 축소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여러분들 그걸 보셔야 돼요. 항상 보면 정책적인 부분들은 어떤 숫자, 뭐 나스닥이라든지 이런 지수가 폭락이 나오든가 어떤 수치에 근접해야지만 이 정책적인 부분들의 프로모션 부분들이 됩니다. 그 케이스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중국이 6월달 대미 수출 전년비 3.8%가 증가됐다고 오늘 장중에 기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미국 내 저항, 우리가 오늘 이걸로 말씀드릴게요. 소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소음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더 쌀 수 있는, 싸게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고, 외국인들이 이를 통해 가지고 신용 물량 1조에 가까운 출해 물량을 오늘 수급 보시면 거래소 2,000억, 코스닥 1,400억 매수, 어제 1,0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었죠. 그 매수의 저가 매수 부분들을 땡큐, 싸다, 싸기 때문에 미리 저가 매수 부분들을 하는 신용 물량을 털어내서 받아내서 그 다음에 저가 매수하는 신공을 보여주고 있고, 개인들은 신용 매도 2차 출해 강화가 되고 있고 투자 심리는 계속 약화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한 줄 주저리 부분들은 한 줄 정리는 이걸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미중 간의 무역 소음, 무역 전쟁 소음 부분들 계속 ING가 되고 있고, 극점을 쓸 수 있는 카드, 이제 데드라인이 한 이틀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관세부가 7월 6일이니까. 자, 이러면 미국 내 저항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미국 내 각 기업들 득에서 중국의 매출 비중을 한번 정리를 하면서 오늘 7월 3일 마감 브리핑을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애플이 중국의 매출 비중은 전체 금액에서 20%이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44%이고, 인텔은 전체 매출의 24%, 퀄컴은 전체 매출의 65%가 중국의 비중이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51%가 중국 비중이고, 브로드컴은 54%가 중국 내 비중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7월 3일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 마감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면서, 외국인들은 신용 물량 털어내기 신공을 통해서 저가 매수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선택은 어느 쪽의 초이스가 될 것인지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 7월 3일 마감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